25년간 남의 아이를 자기 딸이라 속이고 그 아이의 친엄마는 절벽에서 떨어져 5살 지능이 됐습니다. 그 진실이 드디어 오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터졌습니다. 최화영이 형사에게 끌려가는 장면, 이강혁이 수갑을 차는 장면, 그리고 마서린의 눈물. 47회는 그야말로 복수극의 절정이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47회 시작부터 숨막힙니다. 배경은 병원 병실. 마대창 회장이 손녀 마서린의 손을 잡고 앉아있는 바로 그 순간 마서린이 손가락을 들어 최화영을 가리킵니다. 대사 저 사람이 나를 낳아준 엄마에게서 빼앗아간 거예요. 25년 전에. 이 한마디에 병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지팡이를 꽉 쥔 채 눈이 커졌고 최화영은 고개를 떨구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최화영이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명도 해명도 아닌 침묵. 그 침묵 자체가 이미 자백이었던 거죠. 마대창이 추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 그제야 최화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동석 씨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산이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서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정숙희의 아이를 빼앗았습니다. 충격이죠? 그것도 쌍둥이 중 하나를. 25년 동안 마대창 회장은 친손녀라고 믿고 아꼈던 마서린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아이였던 겁니다. 거기다 그 아이의 친어머니인 정숙희는 아이를 빼앗기고 쫓기다가 절벽에서 뛰어내려 5살 지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집니다. 오장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아기를 빼앗기고 쫓기다가 절벽에서 뛰어내렸어요. 이 순간 마대창의 지팡이가 바닥을 강하게 내리쳤고 병실 전체가 울렸습니다. 마대창이 최화영에게 고함칩니다. 내 며느리라는 것이 그 짓을 한 거야. 최화영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마서린을 향해 말합니다. 서린아, 너만은 진심으로 사랑했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너야. 그런데 여기서 마서린이 드라마 전체를 통틀어 가장 뼈아픈 말을 날립니다.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위에 세운 거잖아. 이 말에 최화영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병실 안에는 마서린의 이 말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오장미도 오태평도 마대창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 장면 정말 압도적인 장면이었어요. 병실 폭탄 선언 직후 강백호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납니다. 도청 녹음 파일, 금고 증거사진, 오복길 아버지 사건 살인 미수 재수사 요청까지 경찰에 전부 넘긴 상태였죠. 강백호가 오장미에게 말합니다. 녹음 파일에 최화영이 이강혁에게 스패너 처리를 확인하는 내용이 있고 스패너 매장 위치까지 메모로 남아있으니까 물증이 확보되면 바로 영장이 나올 겁니다. 오장미도 결정적인 증거를 추가합니다. 아버지 오복길의 휴대폰이 금고 안에 있었고 통화 기록을 확인하면 최화영에게 전화한 시간이 나온다는 것. 강백호가 오장미의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말합니다. 이 증거들이면 됩니다. 오복길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요. 그 직후 형사 2명이 병원으로 들어옵니다. 형사가 말합니다. 최화영 씨, 오복길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 미수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최화영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설린을 한 번 더 바라봤지만 마설린은 창밖을 보고 있었죠. 마대창은 지팡이를 쥔 손만 미세하게 떨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이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 그 어깨가 평소의 당당함과는 전혀 달리 자꾸만 처져 보였습니다. 오장미는 그 모습을 지켜봤지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복길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같은 시각 이강혁도 체포됩니다. 드림호텔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이강혁에게 형사가 접근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강혁은 저항하지 않고 최화영이 괜찮은지만 물었습니다.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죠. 이강혁의 수하들도 줄줄이 연행됐고 CCTV 삭제 정황과 녹음 파일의 지시 내용이 전부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쌍칼 박순선도 검거, 현수막 철거부터 오장미를 향한 여러 차례 습격까지 이강혁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는 것이 전부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최화영이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행동을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25년 전 일부터 차근차근 전부 자백하기 시작한 거죠. 최화영이 형사에게 말합니다.
정숙희에게서 쌍둥이를 빼앗았습니다. 정숙희를 쫓아 절벽까지 몰아갔습니다. 오복기를 스패너로 내리치고 교통사고로 위장했습니다. 오장미를 여러 차례 살해하려 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전부 자백하시는 겁니까?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최화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상의할 게 없습니다. 제가 한 짓입니다. 이 장면이 정말 묘했습니다. 악의 끝판왕이라고 불렸던 최화영이 법정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인정해버린 겁니다.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마서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화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린이를 향한 사랑만은 진심이었습니다. 형사가 냉정하게 되물었습니다. 남의 아이를 빼앗고 그 아이의 어머니를 파괴한 것이 사랑입니까? 최화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편 이강혁은 별도 조사실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최화영을 감싸려 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에 최화영의 직접 지시가 담겨 있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표님의 충실한 부하였을 뿐입니다. 대표님이 시키시면 저는 죽는 신용까지 합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충성입니까? 이강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인지 집착인지 모를 충성심. 끝까지 최화영을 보호하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대창이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유전자 검사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화영은 이 병원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게 해.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설리는 마대창의 친손녀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최화영과는 혈연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장미도 마대창의 친손녀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쌍둥이가 맞았습니다. 마대창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마동석이 남긴 핏줄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도 25년간 속아왔다는 분노가 동시에 밀려온 거죠. 마대창이 마서린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마서린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팔의 부목은 아직 그대로지만 안색은 많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마대창이 침대 옆에 앉아 마서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좀 더 똑바로 살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미안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독재자처럼 군림하던 마대창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장면. 마서린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마서린이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서린이 또 한 번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할아버지, 나는 괜찮아. 그런데 언니를 만나줘. 오장미. 나보다 먼저 태어난 쌍둥이 언니야. 이 장면이 정말 감동이었어요. 최화영에게 키워지면서 차갑고 아나무인이었던 마서린이 이제는 먼저 쌍둥이 언니를 챙기는 모습.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마대창이 비서에게 오장미를 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오장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아버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오장미에게 마대창이 천천히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늦었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어. 오장미의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이는 오장미. 마서린이 침대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25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친할아버지와의 첫 만남에서 이 한마디를 들은 오장미의 감정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시청자들도 눈물을 참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번 회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장미와 마서린 두 사람이 함께 정숙희의 반찬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희가 두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오키! 토끼! 오장미와 마설린이 동시에 정숙희에게 안겼습니다. 정숙희는 양팔로 두 딸을 꼭 끌어안고 머리를 번갈아 쓰다듬었습니다. 토끼도 착하고 오키도 착해. 오장미가 엄마의 품에서 웃음을 터뜨렸고 마서린도 깁스를 한 팔로 정숙희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비로소 정숙희가 25년 만에 두 딸을 모두 품에 안는 순간이 완성된 겁니다. 오태평이 뒤에서 이 상황을 보고는 특유의 엉뚱한 반응을 보였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장미가 둘이면 나도 오빠가 둘이 되는 건가?
오태숙이 바로 등짝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입 좀 닥쳐, 분위기 파악 좀 해. 연보라는 정숙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모가 2명이야? 정숙희가 연보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토끼도 숙희 딸이고 오키도 숙희 딸이야. 가게 안에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강백호는 가게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눈물을 닦으며 웃는 모습, 마서린이 처음으로 정숙희를 엄마처럼 안기는 모습, 정숙희가 25년 만에 2 딸을 모두 품에 안는 모습. 강백호의 입꼬리가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오장미가 밖에 선 강백호를 발견하고 가게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뭐해요? 밖에서. 들어와요. 강백호가 머리를 긁으며 가족끼리 있는 자리인데 제가 들어가도 돼요? 라고 하자. 오장미가 소매를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빚 갚으려면 들어와서 설거지부터 해요. 이 커플, 진짜 너무 자연스럽고 좋지 않나요? 드라마 내내 무거운 장면이 많았는데 이런 소소한 순간이 힐링이 됩니다. 이번 회에서 또 하나의 감동 포인트는 바로 강준호입니다. 항상 차갑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강준호. 그가 최화영 연행 뉴스를 보고 사무실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강백호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겁니다. 형, 뉴스 봤어요? 강준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맞다. 강백호가 말합니다. 형이 어떤 기분인지는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언제든 필요하면 옆에 있을게요. 강준호가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한영자와 강남봉. 강준호가 거실에 들어서며 말합니다. 저를 버리고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여자가 무고한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한영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강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영자가 아들을 꼭 끌어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낳았든 내 엄마는 나야. 그건 절대 안 변해. 이 순간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부터 지금까지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몰랐던 강준호가 한영자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어깨를 들썩이며 강남봉이 소파에서 일어나 강준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실 강남봉은 최화영과의 관계가 드러날까봐 불안한 상태였는데 한영자의 눈빛을 마주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영자가 강남봉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이 있지? 나중에 듣겠어. 지금은 애 먼저야. 강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한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한영자가 강준호의 얼굴을 2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감사는 무슨. 내가 내 아들인걸. 강준호와 마서린의 로맨스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궁금하지만 이 장면에서 강준호라는 캐릭터가 얼마나 긴 여정을 해왔는지가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장면들 중 가장 숙연하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오장미가 아버지 오복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잡았어. 엄마를 그렇게 만든 사람도 아빠를 그렇게 만든 사람도 전부. 오장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마지막에 전화해서 말하려고 했던 거. 쌍둥이라는 거였지. 아빠가 다 알고 있었구나. 그때 마설린이 오장미 옆에 섰습니다. 처음 보는 묘 앞이었습니다. 마설린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설인이에요. 언니의 쌍둥이 동생이요. 제가 빼앗기지 않았다면 저도 아저씨의 딸이었을 거예요. 언니가 받았던 그 사랑, 제가 못 받은 건 아쉽지만 언니를 그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장미가 마설인을 바라봤습니다. 마설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숙희가 뒤에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묘비를 손으로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복길 오빠, 토끼 왔어. 오키도 있어. 오장미가 정숙희의 한쪽 손을 잡고 마설인이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3사람이 오복길의 묘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 허리를 숙인 풀 위로 아침 햇살이 퍼져나갔습니다. 오태평이 뒤에서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 살게요. 노래도 계속하고 사기도 이제 안 당하고. 오태숙이 바로 등을 치며 사기 안 당한다는 건 믿을 수가 없다, 진짜. 라고 했고 연보라가 묘비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보라가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묘역에 퍼졌습니다. 슬픔과 웃음이 공존하는 이 장면이 한국 드라마 특유의 감동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강백호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다가 오장미가 다가오자 말했습니다. 아까 먼저 왔어요. 아버님께 약속한 거 지키겠다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오장미가 강백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많이. 강백호가 오장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미씨,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자, 47회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채화영 마서린 오장미 삼각관계의 완전한 붕괴. 채화영이 마서린에게 너만은 진심으로 사랑했어라고 했지만 마서린은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파괴한 위에 세워진 것임을 정면으로 직격했습니다. 악당의 모성애가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 드라마가 던진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마대창 오장미 마서린의 새로운 가족 형성. 독재자 마대창이 뒤늦게 두 손녀를 모두 품에 안으면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혈연의 진실 앞에서 25년간의 굴레가 서서히 풀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강남봉 한영자 갈등의 수면 위 등장. 한영자가 강남봉에게 당신 나한테 할 말이 있지? 라고 하며 채화영과의 관계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회에서 이 갈등이 어떻게 터질지 주목됩니다. 이강혁의 맹목적 충성과 그 결말. 끝까지 채화영을 보호하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랑인지 맹종인지 모를 이강혁의 감정이 비극적 결말을 맞은 장면이었습니다. 오장미가 마지막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그리고 아침 햇살이 묘역을 가득 채웠습니다. 채화영의 모성은 진심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다른 가족의 파괴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것들 위에 피워낸 꽃은 결국 그 무너진 것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 47회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묵직한 메시지였습니다. 25년의 진실이 드러나고 쌍둥이는 드디어 하나가 됐으며 악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장미 가족은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다음 회에서는 강남봉과 채화영의 과거 관계가 한영자 앞에 드러날지, 마서린과 강준호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오장미와 강백호의 사랑이 어디까지 깊어질지 지켜봐주세요. 오늘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이 채널의 원동력입니다. 다음 편 리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